그리고 왜 하는 건지보다 얼마나 오래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언제 떼줄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바이트 터보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치과교정과 대표원장 김상무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교정치료 중에 자주 쓰이게 되는 과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정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교정인들이라면 그거 하실 텐데요. 치아에 파란색 재료를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인지 사진을 통해 살펴볼게요. 위, 아래, 앞니 쪽, 어금니 쪽 등 다양한 부위에 파란색 덩어리 같은 것이 치아에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교정인들에게는 다소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치아에 붙이는 과정을 바이트 블록, 바이트 레진 또는 바이트 터보 등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체 왜 하는 건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왜 하는 건지보다 얼마나 오래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언제 떼줄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네, 그것도 오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트 터보라는 것을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정을 할 때 브라켓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보통 치아 바깥면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위아래 치아가 서로 깊게 물려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위치에 아래쪽 브라켓을 붙이게 됐을 때 위쪽 치아에 씹혀서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는 주로 앞니 쪽에서 생기지만 간혹 어금니 부위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장치를 붙여야 힘을 줄 수 있고 교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럴 때는 치아에 씹는 면에 재료를 쌓아 올려서 위아래 치아가 서로 뜨게 만들어주고, 그런 후에 브라켓을 붙여야 됩니다. 즉, 장치를 붙이기 위해서 치아를 서로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바이트 터보, 바이트 레진인 것이죠. 치아가 깊게 물려 장치를 붙이기 힘든 경우가 아래쪽 앞니에서만 생기는 건 아닌데요.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반대 교합의 경우에는 위쪽 치아에 장치를 붙이기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 교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쪽 치아를 앞으로 당겨내려 할 때 아래 앞니에 부딪혀서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의 케이스에서 보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아래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반대 교합과 함께 상하로 깊게 물리는 과계 교합도 같이 있네요. 페이스 마스크 장치를 이용해서 위턱과 위쪽 치아를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아래쪽 앞니의 안쪽에 바이트 터보를 붙였네요. 그런데 이 바이트 터보라는 장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 꽤나 불편합니다. 상상을 해봐도 당연히 그럴 것 같죠. 재료를 쌓아 올린 부분만 서로 닿고 나머지 치아들이 붕 뜨게 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밥은 대체 어떻게 먹나 싶으실 겁니다. 또 높게 쌓아 올릴수록 처음엔 발음도 어색해지고 침이나 물을 삼키는데도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싶지만 또 생각보다는 의외로 적응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일 수 있는 장치겠죠.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적응을 잘 하게 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물론 하지 않았을 때보다야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럼 이런 바이트 터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제 제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치아 배열이 바르게 되면서 바이트 터보가 없이도 브라켓 장치가 반대편 치아에 닿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면 그때는 바이트 터보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불편한 만큼 정말 되도록이면 짧게 쓰고 없앨 수 있어야 되겠죠.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트 터보는 보통 어금니 쪽에 먼저 붙여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앞니 쪽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금니 쪽 바이트 터보는 조금씩 갈아서 낮춰주게 되죠. 앞니 쪽에 붙인 바이트 터보도 그 역할을 다하면 갈아서 없애주게 됩니다. 대개는 써야 하는 케이스에서는 한 1년 정도는 붙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깊게 물리는 경향이 있는 치열이거나 또는 설측 교정 케이스에서 상당수는 교정 치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이트 터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트 터보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브라켓 같은 장치가 반대편 치아에 닿을 때 바이트 터보를 쓴다고 했으니까 닿지 않게 붙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만 치아의 안쪽에 장치를 붙이는 설측 교정법으로 하기도 한답니다. 반대로 설측 교정을 하던 중에 장치가 닿는 문제가 생겼다면 그 부분만 오히려 반대로 바깥쪽에 장치를 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치아를 이동시키는 힘의 방향상 그게 유리할 때 쓰는 것이지 단순히 바이트 터보를 안 하기 위해서 쓰기에는 다른 단점이 더 많습니다. 바이트 터보 붙이는 걸 피하기 위한 다음 방법으로 치아에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방법 말고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바이트 터보에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다가 효과가 착용 시간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붙여놓은 바이트 터보보다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이거를 끼고 있는 동안에 불편한 건 마찬가지기도 하죠. 바이트 터보를 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드리는 게 투명 교정법이 있습니다. 투명 교정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치아에 씹는 면에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끼면 위아래 치아가 서로 뜨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바이트 터보의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점이 투명 교정 장치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명 교정 장치 역시 적합한 경우에 써야겠죠.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바이트 터보를 피하기 위해서 투명 교정법을 선택하는 것은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바이트 터보는 치아 교정 치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불편감을 좀 감수하더라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교정 치료를 더 원활하게 하고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이트 터보, 바이트 레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가지 불편감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교정인들 모두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른 주제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